안녕하세요, 카박스 김차돌입니다. 여러분, 초울트라 럭셔리 브랜드 하면 폭스바겐 계열의 벤틀리, 그리고 BMW 계열의 롤스로이스, 벤츠 계열의 마이바흐가 있죠. 자, 오늘 소개할 브랜드, 이 브랜드는 말이죠, 사실 롤스로이스나 벤틀리 둘 다 영국 태생인데 얘는 오리지널 독일 태생입니다. 바로 메르세데스 벤츠의 초럭셔리 디비전, 거리에서 매우 보기 힘드나 정말 누구나 보고 싶어하는 바로 그 차, 바로 GLS 600 마이바흐, SUV계의 가장 핫한 차량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GLS 600 마이바흐를, 사실 이게 독일 차임에도 불구하고 생산은 GL이나 GLS 모두 다 미국에서 생산을 합니다. 저희가 이 차량을 미국에서부터 직수를 하기 위해서 작년 말부터 노력을 했으나 사실 이 코로나 시기 때문에 자동차 반도체 문제로 사실상 미국 현지에서도 굉장히 높은, 심지어 프리미엄이라는 것이 없는 독일 현지에서조차 프리미엄이 붙은 바로 그 차량입니다. 실질적으로 프리미엄이 독일이나 미국에서 한 2만 불에서 3만 불 정도 이상,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3, 4천만 원 정도 되는 프리미엄이 붙는 그런 차량인데요. 사실 국내에서도 이 차량 굉장히 있으신 분들께서도 구매하려고 지금 아직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줄 서 있다는 사실 모르셨죠? 자, 그런 차량을 저희가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사실 이 GLS 600 마이바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마이바흐 계열임에도 불구하고 GLS 580과 동일한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이 차량이 엔진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580 엔진이 아닌 63 AMG 계열의 엔진을 가져와서 디튠을 한 그런 엔진인데요. 과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마이바흐라 하면 어떠한 옵션을 갖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디자인을 보시도록 할 텐데요. 사실 여러분, 롤스로이스에 판테온 그릴이 있다면, 그리고 벤틀리에 크롬 매트리스 그릴이 있다면, 이 마이바흐 전면에 보이시는 28개의 핀 스트라이프 그릴 보이시나요? 사실 이 블랙 컬러와 이 크롬 컬러의 조합이 굉장히 항상 눈에 띄는 부분이긴 하지만 차량이 매우 웅장하고 그릴 또한 또 매우 웅장하기 때문에 더욱더 그들 경쟁 모델에 비해서 뒤처지지 않는 그런 전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전면을 보이시게 되면은 본넷 위에 이 벤츠마크, 근데 그게 왜?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사실 이 부분이 벤츠에서는 SUV 최초로 본넷 위에 엠블럼을 장착한 최초의 모델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이시는 이 28개의 크롬 핀그릴 덕분에 이 굉장히 화사함을 더하고 있고, 그 밑에 보이는 하단부의 이 매트리스 크롬 그릴 또한 이 차의 모습을 한껏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부분이 굉장히 특별하다라는 생각보다는 굉장히 웅장하고 세련되고 멋지다, 이런 말밖에 안 나오는 그런 전면 모습인데요. 이 라이트 또한 항상 저희가 설명하는 S클래스에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디지털 LED 라이트가 3줄 그려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플래그십 모델을 상징하는 그런 부분을 또 알 수 있고요. 사실 이렇게 그냥 이 차의 경우에는 전면만 봤을 때도 굉장히 웅장하다, 그냥 일반 GLS 580 오너분들도 이 그릴을 튜닝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전면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렇게 전면을 보시게 되면 이 그릴이 눈에 굉장히 띄어서 그릴을 자세히 보다 보면 마이바흐라는 글씨가 적혀져 있습니다. 이번에 이 마이바흐가 나오게 되면서 중간중간 디자인 곳곳 요소에 굉장히 특별함이 묻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부분이 그냥 단순히 이렇게 광이 나는 크롬 그릴 윗부분으로 무광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가까이서 보면은 고급스러운 게 또 특징인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여러분 엔진부터 보시고 측면 디자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웅장한 심정이 들어있는지. 자, 항상 요즘 저희가 소개하는 이런 고급 차들 굉장히 엔진룸이 깔끔하게 정돈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GLS 600 마이바흐는 GLS 580의 마이바흐 버전이 아닌 GLS 63 AMG의 그것과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 4리터 바이터보 V8 엔진이 557마력 EQ 부스터 엔진처럼 말이죠. GLS 63 612마력 엔진을 조금 더 디튠하여 정숙성과 효율성을 높인 엔진입니다. 아무리 디튠을 하였다고 하지만 550마력이 넘고 토크 또한 74.5 토크,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녀석이죠. 그 힘으로 약 2.5톤에 달하는 차체를 정지부터 100km까지 4초 후반대로 끌어줍니다. 사실 마이바흐 차량 항상 볼 때마다 그런 느끼는 부분이죠. 차량 굉장히 크다는 거 알 수 있는데요. 이 차의 길이는 5m 20, 너비는 2m,
그리고 높이는 1m 85인데요. 매우 큰 차량의 측면 디자인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존 GLS 580 대비 크롬이 굉장히 많이 사용된 그런 부분을 한눈에 보셔도 알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이 앞 뒤에 보이시는 크롬 휠 보이시나요? 크기가 마이바흐 전용 휠로 휠 옵션이 별도로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바로 전면 사이즈의 경우에는 285, 40, 23 그리고 후면의 경우에는 325, 35, 23 23인치 크롬 경량 휠이 들어가 있는 것이 이 마이바흐 별도 휠 옵션의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사실 측면에 보이시게 되면은 A필러부터 B필러까지 이어지는, 그리고 B필러 가운데의 크롬 하단부로 이어지는 크롬 바, 그리고 앞뒤에 크롬 휠, 굉장히 블랙 컬러와 크롬의 조화, 럭셔리한 플래그십 SUV 모델의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차의 경우에는 또 다른 하이라이트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문을 여시게 되면 이 튀어나오는 이 무려 2m가 되는 전동 런닝보드가 있는데요. 사실 이 런닝보드 하나만 봐도 정말 이 차가 탐나게 되는 그런 요소인 것 같아요. 자, 이게 런닝보드가 자세히 보시게 되면 앞에서는 좀 좁은데 뒤로 갈수록 점점 넓어지는 부분에서 이 차가 오너 드리븐보다는 쇼퍼 드리븐의 용도로 만들어졌다는 차의 특징을 또 러닝보드에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위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매우 기분 좋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 차의 디자인 중에 여러분 빼놓을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 역시 크롬인데, 이 전면 타이어를 보시게 되면 크롬 휠이 굉장히 아름답지 않나요? 크롬 허브캡을 보시게 되면 이 벤츠라는 마크 허브캡이 그냥 기존에 평평하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입체감 있게 튀어나오게 만들었고, 그리고 양 둘레로 마이바흐라는 레터링을 넣음으로써 이 차의 특징을 또 고급지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 마이바흐라는 특징, 뒷면에서도 보실 수가 있는데, 역시 뒷면 부분에 이 마이바흐 엠블럼, 요것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냥 플래그십 모델뿐만 아니고 한 단계 더 럭셔리하게 만든 마이바흐 계열의 차구나 라는 것을 곳곳의 디자인 요소에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후면 디자인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GLS 600 마이바흐라는 요소를 한 군데서 찾을 수가 있는데, 이 밑에 보시면은 머플러 가운데를 반으로 가로로 갈랐습니다. 지난 세대 2세대 모델의 경우에는 이 머플러를 세로로 갈랐는데, 이번 디자인에서는 가로로 반을 갈르면서 차를, 이 마이바흐를 아시는 분들은 GLS 600 마이바흐구나 라는 부분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 3세대 모델 이 후면 라이트, 여러분 저는 사실 이 GLS 계열 굉장히 사실 이 벌크적인 그런 디자인 요소가 조금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 세대로 넘어오면서 역삼각형 테일램프가 굉장히 저는 이 차와는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테일램프가 굉장히 세련됐을 뿐만 아니고 이 차의 디자인과 뭔가 밸런스가 맞는 듯한, S580 요 모델을 촬영할 때까지만 해도 테일램프가 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SUV 버전으로 넘어오면서는 굉장히 저는 좀 이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기존 GLS 모델 대비는 뒷부분에 크롬 바를 여기까지 끝까지 연장을 시키면서 조금 더 안정된 디자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트렁크 하단부에도 크롬을 장착함으로써 사실 뒷부분에서도 이 블랙 컬러와 크롬 컬러의 조합을 또 세련되게 만들어낸 것 같아요. 이 부분쯤 오시면 여러분 트렁크도 한번 꼭 궁금하게 되는데, 트렁크를 이렇게 열다 보면 와 라는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7인승 모델을 기반으로 만든 이 플랫폼에서 5인 시트만 장착을 함으로써 트렁크 부분에 대한 공간의 확보와 뒷좌석에 버스트 시트를 장착하게 되었는데요. 트렁크를 열었을 때 아쉬운 점은, 원래 X7이나 컬리넌 이런 거 등이 문이 이렇게 위아래로 양문형처럼 열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차는 그냥 트렁크만 열리는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이제 안을 보게 되면은 크롬 바를 넣어줌으로써 요트를 연상시키는 트렁크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고, 사실 이 트렁크 부분의 디자인적 부분에서 위에서 봤을 때가 좀 하이라이트인 것 같아요. 요 뒷부분에 소리 들리시나요? 우드 판넬을 장착하고 굉장히 럭셔리한 마이바흐 전용 블랙의 우드 판넬을 장착을 하고, 그 옆에 스피커를 장착을 함으로써 이 뒷좌석 앉으시는 분들을 얼마나 존중하는 그런 자리의 요소와 기능들을 넣은 것이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 역시 차체의 크기에 비해서 굉장히 크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웬만한 골프채나 짐, 트렁크 가방 같은 거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그 외에는 조금 그냥 마이바흐라는 그런 부분에 비해서는 그냥 노멀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벤츠 풀만도 촬영을 했고 여러 가지 했지만, 사실 이 벤츠 이 트렁크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들의 그 장기를 좀 덜 넣는 특징들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한번 실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 한번 같이 보시죠.
사실 뭐 이 마이바흐다 보니까 소프트 클로징 도어 옵션은 기본으로 장착돼 있고, 사실 이 발판 정말 볼 때마다 감탄이 느끼는 그런 발판입니다. 제가 오너라서 지금 이제 앞자리에 타야 되겠지만 사실 뒷좌석 타지 못하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데요. 그래서 뒷좌석부터 이렇게 올라가서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넓은 발판 보이시죠? 자, 옵션인 예. 또 저희가 오늘 영광스럽게 GLS 600 마이바흐, 580 마이바흐는 그냥 노멀하죠. 드디어 타고야 말았습니다. 네, 600 마이바흐 진짜 예, 저희가 그 이거 유명한, 예. 독일에서부터 수입하려고 몸이 달았었죠. 네, 정말 여러 방면으로. 예. 근데 사실 이 독일에서조차 프리미엄이라는 것이 생소한 독일에서조차 이 프리미엄이 붙는 차량이에요. 저도 처음 봤습니다. 독일 차인데 미국 생산이긴 하지만 독일에서 독일 시장 자체 내에서도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형성이 돼 있는, 그렇죠. 예, 그런 아마 차량이더라고요. 독일인들이 본인 브랜드들인데 놀랬을 거예요. 무슨 일이야 이거? 뭐선 예. 일이고? 근데도 나간다는 거. 예. 네, 580 때도 저희가 봤었던 일단 헤드업 디스플레이, 3D IMAX급의, 네, 예. 정말 뭐 앞에 영화관을 부착시켜 놓은 듯한 그런 HUD가 장착되어 있고요. 예, 예. 그리고 요 앞에 이 계기판 패널 사이즈 예. 한번 설명해 주시죠. 12.3, 12.3 양쪽 듀얼 LCD 들어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예, 지금 누가 구경 왔네요. 예, 예. 옆에 이 차 예, 렌지로버 레인지로버 보그 차주님께서 보고 이게 가시네요. 굉장히 탐나셨는지 저희를 보시는 줄 알았지만 차를 보내요. 저 저희 또- 싸우자는 줄 알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 예. 아, 싸우시게요? GLS 580 기반이기 때문에 네. 그런 구성 MBUX 같은 거는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왜냐면 그렇죠. 이거는 뭐 비단 이 차뿐만 아니라 메르세데스 벤츠 요즘엔 다 이렇게. 네. 예. 하물며 GLB도 아마 지금 이렇지 않았었나요? 어. 예, 예. 계기판이 이제 약간 이제 마이바흐로 아, 예, 여기 바뀌었다는 마이바흐 거. 또 예, 예. 로고가 또 들어가 예, 있어요. 예. 이 마이바흐로 넘어오게 되면서 굉장히 고급스럽다고 느끼는 부분이, 자 보세요. 전면에 이 에어컨 옆에 요 가로 그릴, 그리고 우드가 일반 우드가 아닌 디지뇨죠. 디지뇨. 디지뇨가 들어가 있고, 화이트 스트라이프 디지뇨가 지금 트림이 장착돼 있고, 그거는 사실 마이바흐 전용 트림입니다.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 GLS 580이랑 뭐가 틀려? 막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많은데, 외관에는 그런 크롬이랑 그릴적인 디자인을 줬지만 안에는 진짜 이 질감 자체를 바꿔버렸어요. 대시보드 가죽 트림도 이거 만져보시면은 막 엄청 부들부들합니다. 그 다음에 천장도 예, 가죽 트림이 들어가요. 아니, 그리고 예. 여기도 부들부들해. 예. 우리 S클래스에서 봤었던, 예, 맞아요. 예, 우리가 사실은 S클래스를 리뷰할 때 예. 이거 뭐 송아지 썼어? 이렇게 예, 예. 농담을 했었지만 GLS 580 때는 또 그런 느낌 못 받았어요? 이거를 잡아보시면은 확연히 느끼세요. 아, GLS 580은 약간 그 거친 느낌이라서 저희가 네. 뭐, 이거 오프로드라서 그런가 보다 막 그랬었잖아요. 네네. 이거는 뭐, 여기서부터, 예. 그리고 예. 브레이크 페달, 악셀레이터에 마이바흐 로고가 다 들어가 있어요. 밝게 크롬 파넬에. 아까울 정도로. 어우, 씨, 내가 마이바흐를 밟는 사람이야 이런 예. 느낌. 스피커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 일반 부메스터가 부메스터 3D가 장착이 돼서. 아, 드디어 이 부분에 와서 3D로 올라오나요? 예. 예. 자랑스럽게 소개시켜드립니다. 예. 부메스터 3D 27개. 무려. 27개. 27개. 아, 이제는 스피커가 예전에는 뭐 12개다, 16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예. 이제는 20개. 이 정도는 장착돼야지. 사실 하나하나 들어보기도 힘든데 이게 27개가 들어있다는 거 보면 거의 1600와트에 거의 육박해요. 1590와트. 예. 출력도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그 주행적인 측면이 많이 바뀌어 있어요. 뭐냐면은 네. 이건 다 있는 버튼이죠. 다이나믹 버튼 이런 데 다 있는 건데 다 보시면은 똑같죠? 뭐 인디비주얼 스포츠 컴포트 똑같아요. 마이바흐 이게 뭐예요? 마이바흐스럽게 서스펜션이나 그런 거를 엄청 편하게, 제가 볼 때 그거예요. 오프로드가 있고 오프로드 플러스가 있잖아요. 네네. 제가 볼 때 이건 컴포트 플러스라고 불러도 되는, 예, 훨씬 편하게. 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설명하는 이 부분이 예, 예. 주행 모드를 설정하는 기능이 예, 예. 스포츠 플러스 뭐 컴포트 예, 예. 있었지만 이건 마이바흐. 대놓고 마이바흐 모드가 들어 있습니다. 아, 예. 그리고 이제 그 또 대망의 오프로드. 바운스. 이 액티브 하드 컨트롤 한 번만 장착이 되어 틀어봐 있습니다. 주세요. 실내에서 한번 예. 느껴보죠. 이게 이 액티브예요? 예, 그러니까 오프로드로 일단은 설정을 하시고 네. 브레이크를 밟으시고 뒤로 지금 일단은 설정을 가야 돼요. 예. 뒤로 가시고 그다음에 지금 오프로드에 맞춰 있죠. 네.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스프링 모양의 스프링 모양이 이게 있네요. 있어요. 네. 누르시면은 프리 드라이빙 모드라고 네. 이거를 하신 다음에 시작을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갑니다. 오. 아이고. 아이고. 우리, 예, 예. 우리,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이게? 멀미나. 잠깐 한번 가볼까?
이거 가도 돼? 이거 점점 더 심해지는데요, 이거. 근데 재밌다 이거. 재미는 있는데. 잠깐만 꺼봐. 예, 멀미나. 이게 예. 결국은 어딘가에 뭔가 그 빠졌을 때 예. 이렇게 접지력을 주고 아니면 접지력을 빼고. 예. 그쵸. 예. 그런 용도네요. 사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S클래스 탈 때 1열도 굉장히 운전하기 편했지만 예. 2열 편안함 정말 무시할 수 없었죠. 그 맛에 타죠. 네, 이거는 심지어 또 마이바흐 예. 디비전이기 때문에 예. 한번 1열보다는 2열로 한번 가서 촬영을 해보도록 하시죠. 자, 2열로 가시죠. 2열 한번 보세요. 자, 일단 2열에 앉았을 때 몇 가지 이제 기능적인 부분들을 설명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 에어컨 송풍구 위에 있는 거 굉장히 좀 인상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만져보시면은 네. 질감이 좀 틀려요. 수댕인 것 같은데요? 수댕 같을 때 또 이게 보면은 플라스틱입니다. 눌러보면. 근데 굉장히 좀 광택이 있어서 마감을 정말 잘 해놨어요. 다른 부분이 있고요. 역시 이 파노라마 썬루프 열었을 때 이 하늘을 개방하는 마치 우주선을 탄 것 같은 엄청 넓죠. 그런 느낌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부분에 컵홀더가 아쉬운 점이 하나만 있어요. 정말 슈퍼 드리븐인가 보네요. 네, 정말 한 명만. 근데 기본적으로 냉온 전용, 냉온이 돼요. 그쵸? 예, 앞에도 되고 이제 뒤에도 이제 있는데 1열도 있고 2열도 있는데 이게 냉만 내요. 다 됩니다. 냉온이 예. 다 되는구나. 자, 2열 이렇게 앉았을 때 일단은 일반 GLS보다는 굉장히 편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네. 그 GLS 580 그때 그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지만 이미 앉아있는 시트 포지션 자체가 네. 뒤로 엄청 가 있습니다. 그렇죠. 7인승 있는 그 3열을 삭제하면서 2열을 뒤로 엄청 뺐습니다. 그냥 길이가 10cm인데 공간으로 10cm면 엄청 커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보면은 무릎이 뭐 주먹이 아니라 이건 뭐 주먹이 몇 개 들어간다 그 수준이 아니라 엄청 넓어졌습니다. 이게 뒤로 10cm 이상 지금 뒤로 밀려났어요. 마이바흐에서 SUV를 만들면 이렇게 만들 수 있구나라고 느껴지게끔 일단 스피커들 또 양옆에 스피커 아까 많았죠? 26개? 26개. 제가 이걸 왜 닫았냐면 네. 여기 보시면은 앰비언트가 숨어 있습니다. 이뻐요. 요런 디테일. 이뻐. 이쁩니다. 저희가 신차기 때문에 뒤에 그 목쿠션을 대지 않았지만 목쿠션이 없어도 이렇게 편해. 마이바흐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있으면 더 편하겠죠. 있으면 뭐 그냥 녹는데 이거 없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한 감독이 또 이게 시승할 때 확 재워버릴 수 있는 그런 시트를 또 우리가 갖고 있죠. 더 잘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UV 마이바흐는 정말 프리미엄이 붙을만 하네요. 이거는 당연히 붙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보면은. 진짜. 이렇게 차도 안 나오고, 구하기가 힘들면은 당연히 붙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 그리고 퍼스트 시트 이 무릎 발판이 요걸 눌러야 나오나? 올리시면 됩니다. 요걸 올리면 조수석과 운전석 쪽 2열 둘 다 퍼스트 시트 발판이 올라오네요. 풀 시스템을 느끼시려면은 제가 지금 앉아있는 자리 쇼퍼 기능을 작동을 그쵸. 해서 앞으로 그냥 밀어버리는. 한번 누워볼까요? 얼마나 편한가? 주무시면 안 되시고요. 한번 얼마나 편한가?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한번 누워보세요. 진짜 편해. 그러면 여기 이렇게 눕고 아까 그 이 액티브 바디를 실행하면 그러면 그냥 흔들 의자 토하라는 거지. 그냥 느낌대로밖에 말씀을 못 드려요. 사실 뭐 기술적으로 어떻게 얘기할 것도 없고 이 차는 내가 컬리넌이나 벤테이가나 그런 것에 비해서 좋은 점을 찾았어. 뭐 E클래스든 S클래스에서 항상 조작했던 벤츠 조작법들이 다 그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질감이 전혀 없죠. 이질감이 별로 없어. 굉장히 기존에 내가 타던 차에서 고급스럽고 편안함만 더한 그런 느낌.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 너무 편해가지고 뭐 총평이나 뭐 다른 생각이 안 들고 그냥 편안하게 떠든 이렇게 그냥 집에서 수다 떠는 티키타카하는 그런 대화가 집에서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이 GLS 600 마이바흐에서 SUV를 만들면 이렇구나, 이만큼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리뷰를 하면 사실 힘들죠. 네. 리뷰를 준비하면서 차는 되게 좋은데 이제 집에 현실로 가면은 국산 2000cc. 네. 현실로 그렇기 때문에 괴리감이 상당합니다. 이런 좋은 차.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기 모르지만 딱 탔을 때도 밖에서 봤을 때도 그냥 고급스럽다, 좋다 이런 느낌을 또 한번 받고 저희가 총평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자, 여러분 오늘 보신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카박스의 김차돌 옵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편하네.